비 오는 밤 윤말순이 이름 없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는다. 지호야, 이제 엄마가 잘못을 바로잡을게. 흙을 파내자 낡은 봉투 속에서 유전자 검사서가 드러난다. 부자관계 일치 99.998%. 말순의 눈가에 빗물과 눈물이 함께 떨어진다. 이제 숨길 수 없겠지. 주주총회장, 수백 개의 플래시가 터진다. 도윤이 단상 위에서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낸다. 이 종이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강현철이 고함친다. 그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꾸민 짓이야! 그 순간 비서 민경이 녹음기를 틀며 외친다. 직접 들으세요. 조작 지시 본인 목소리입니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강남 외곽 낡은 양옥집 지하방에는 희미한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윤말수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68배 나이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방은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 낡은 옷장, 그리고 작은 테이블 위에는 손때 묻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얀 종이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수는 30년째 이 재벌가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인 가족들은 말순을 거의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가구처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말순도 그게 편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아침 준비를 마치고 말순은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었습니다. 매달 15일 말순은 반드시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말순은 낡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가방 속에는 늘 가지고 다니는 편지와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였습니다. 묘지 입구 꽃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네요. 국화 한 다발이죠? 네, 하얀 걸로 주세요. 하얀 국화는 말순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순수함, 그리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말순은 가파른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 사이로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 도착한 곳은 작은 묘비 하나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면 2글자만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국화를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묘비의 먼지를 닦아내며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 씨, 이 아이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만큼은 안전하게 보내주십시오. 강태수? 강태수?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말순의 심장은 아팠습니다. 30년 전 강태수는 재벌가의 장남이었고 말순은 그저 그 집에서 일하는 젊은 가사도우미였습니다. 둘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신분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둘은 몰래 만났고 밤이 깊어지면 정원 구석에서 아무도 없는 별채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임신을 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강태수의 아버지는 분노했습니다.
재벌가의 대를 이을 아들이 가사도우미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강태수의 아버지는 말순을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을 떠나.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입 다물고 사라져. 말순은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강태수는 아버지에게 맞서려 했지만 결국 꺾였습니다. 말순은 아이를 낳았지만 아이의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곧바로 빼앗겼고 입양 보내진다는 말과 함께 말순은 돈 몇 푼을 받고 쫓겨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말순은 끔찍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양 가던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짓 소식이었습니다. 말순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말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묘비 앞에 매달 찾아와 꽃을 놓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순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서 사본이었습니다. 낡은 종이 위에는 친자 확률 99.998%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몰라야 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재벌가에 숨겨진 손자, 그 증거였습니다. 말순은 이 서류를 30년 동안 간직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호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말순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국화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떠났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주인 가족은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지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설거지를 하며 별 관심 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앵커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대한그룹 강태수 회장이 별세했습니다. 향년 72세입니다.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가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주방에 울렸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에는 강태수의 얼굴이 크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늙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눈빛은 말순이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앵커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태수 회장의 장례식은 내일 오전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그룹 후계 구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강태수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짚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태수 씨 결국 가셨군요. 말순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보였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고인의 아들이자 그룹의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강도윤 씨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말순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남자는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그 눈빛, 그 코, 그 인매 모든 것이 강태수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도 닮아 있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도윤이 살아 있었구나.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강도윤. 그 이름이 자막으로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말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이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벌 그룹의 후계자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텔레비전에 다가갔습니다. 화면 속 도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 어딘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인 마님이 거실에서 불렀습니다. 말순 씨, 설거지 소리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말순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로 접시를. 조심 좀 하세요. 그 접시 비싼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도윤의 얼굴로 가득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말순은 자신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서를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쳐든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8%. 강태수와 윤말순의 아들 윤지호. 윤지호. 그것이 말순이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입양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강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호야, 내가 살아 있었구나. 엄마가 몰랐어. 정말 몰랐어. 말순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을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조용히 살아야 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말순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주인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주인 마님이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태수 회장 장례식이 오늘이라던데. 큰 인물이 가셨네요. 말순은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인 마님은 신문을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 문제로 말이 많대요. 유 원장이 조작됐다는 소문도 있고 재벌가는 참 복잡해요. 말순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유 원장 조작?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인 마님은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저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말순은 주인 마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오늘 오후에 잠깐 외출해도 될까요? 외출? 무슨 일인데요? 병원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어서요. 주인 마님은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저녁 준비만 제때 하면 돼요. 말순은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그리고 구부정한 어깨.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너무 많이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순은 가방에 유전자 검사서를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시내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말순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장례식장 앞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었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광경을 보며 주춤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도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수는 용기를 내어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 조문을 하러 왔습니다. 경비원은 말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초라한 모습을 본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문객 명단에 이름 있으세요? 명단이요? 저는 그냥 명단에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는 일반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유전자 검사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회장님과 회장님 아드님과 관련이 있어서요. 이 서류를 보시면 경비원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 이런 거 들고 찾아오는 사람 많아요. 다들 돈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아가세요. 아닙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발 회장님 아드님께 전해주세요. 말수는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서류를 그녀에게 돌려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만 가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면 경찰 부릅니다. 말수는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자가 장례식장에서 나와 말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경비원과 말순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그 서류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은 놀라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여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민경입니다. 강도윤 회장님의 비서예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유전자 검사서를 건넸습니다. 민경은 서류를 받아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서류에는 친자 확률 99.998%라는 글자가 또렷했고 강태수와 윤말순의 이름 그리고 윤지호라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경은 서류를 다 읽고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30년 전에 빼앗긴 제 아들이에요. 민경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비서로서 오랜 경험이 있는 민경은 직감했습니다. 이 서류가 진짜라면 이건 회사 전체를 뒤흔들 일이었습니다. 아니, 재벌가의 역사를 바꿀 일이었습니다. 민경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말수는 희망에 찬 눈빛으로 민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전해주실 수 있나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할머니, 이 일은 쉽지 않을 겁니다.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민경은 서류를 들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도윤이가 이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민경은 장례식장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손에 쥔 유전자 검사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진짜라면 회사의 모든 것이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민경은 비서로 10년을 일하며 재벌가의 온갖 비밀을 봐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 귀빈실 앞에 도착한 민경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민경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윤이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경 씨? 민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를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회장님, 밖에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서류를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유전자 검사서, 강태수, 윤말순, 그리고 윤지호. 친자 확률 99.998%.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민경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밖에 계신 할머니께서 회장님의 친어머니라고 주장하십니다. 도윤은 서류를 응시했습니다. 윤지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입양하였습니다. 아버지 강태수는 도윤이 10살 때 그 사실을 말해줬지만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셔오세요.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얼마 뒤 민경이 말순을 데리고 귀빈실로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도윤을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말순은 도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무릎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윤아, 지호야, 정말 내가 맞구나.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그는 말순을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윤말순이에요. 30년 전에 너를 낳은 사람이에요. 내 엄마예요. 도윤은 말순을 의자에 앉게 하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 입양 전 이름이 뭐였습니까?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윤지호. 내가 너에게 지어준 이름이야. 지혜로울지 호수호. 맑고 깊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어. 도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은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말순은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30년 동안 그렇게 믿고 살았어. 입양 가던 중에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들었거든. 매달 묘지에 가서 꽃을 놓고 살았어. 그런데 뉴스에서 내 얼굴을 봤어. 그제야 알았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의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습니다. 평생 고된 일을 해온 흔적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 귀빈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현철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수의 형이자 도윤의 큰아버지였습니다. 현철은 화난 얼굴로 말순을 노려봤습니다. 이 여자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민경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현철은 민경의 말을 끊었습니다. 누가 허락했어? 현철은 말순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돈 뜯어내려고 왔어?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아들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현철은 비웃었습니다. 아들, 30년 동안 어디 있다가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 도윤이 일어나 현철을 막아섰습니다. 큰아버지, 진정하세요. 서류가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서요. 현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더니 서류를 구겨 바닥에 던졌습니다. 가짜야. 이딴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말순이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30년 전 진짜 검사 결과예요. 현철은 말순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집안에 큰 불경을 저지르고 있는 거야.
조용히 입 다물고 사라지지 않으면 당신 인생 더 비참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평생 가사도우미로 살아온 인생, 한순간에 다 망칠 수 있다고. 말수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철은 경호원을 불렀습니다. 이 여자 당장 내보내. 경호원들이 말순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멈추세요. 모두가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은 현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이 일은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철은 분노에 찬 얼굴로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이 여자는 사기꾼이야.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려는 거라고.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검사를 다시 하면 됩니다.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현철은 이를 갈며 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도윤아, 이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일이야. 이 여자를 믿는 순간 넌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도윤은 현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잃을 게 뭡니까?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현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내 고집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하지 마. 현철은 말순을 마지막으로 노려보고는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펼쳤습니다. 그는 말순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하시겠습니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진실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도윤은 민경을 쳐다봤습니다. 민경 씨, 병원 예약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꺼냈습니다. 말수는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구나, 도윤아. 도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무엇이든 도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만에 그녀는 비로소 아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흘 뒤 도윤과 말수는 서울대학병원 유전자 검사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민경도 동행했습니다. 검사는 간단했습니다. 면봉으로 입안을 살짝 긁어내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일주일 뒤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말수는 검사를 마치고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도윤아, 정말 고마워. 나를 믿어줘서. 도윤은 복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결과를 봐야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민경이 도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회사로 돌아가시죠.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도윤에게 인사를 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떠나는 말순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민경 씨, 저분 정말 제 어머니일까요? 민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보기엔 거짓말하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진짜였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진짜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겠죠. 민경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은 차에 올라타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편 강현철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윤말순이라는 여자 신상을 모조리
약점이 있으면 다 찾아내고. 전화를 끄는 현철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이 놈, 감히 내 말을 무시해?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야겠어. 현철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입양 서류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 비밀만 지켜지면 모든 게 내 것이 되는데 이제 와서 방해할 순 없지. 현철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다음 이사회 때 도윤의 경영 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거야. 준비해둬.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철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틀 뒤 말수는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말순 씨 맞으시죠? 잠깐 얘기 좀 합시다. 말순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 중 한 명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명함에는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남자는 웃음을 거두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현철 이사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할머니, 괜한 욕심 부리지 마세요. 조용히 살던 대로 사세요. 그게 할머니한테도 좋습니다. 말수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제 아들을 찾은 것뿐이에요.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들, 30년 동안 버려두고 이제 와서 아들이라고요? 할머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돈 노리고 나타난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여요. 말수는 분노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겁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경찰 부른다고요? 좋아요. 그럼 우리도 할머니 과거 다 파헤쳐서 신문에 내보낼 거예요. 재벌가 가사도우미가 주인과 바람나서 애 낳았다고. 그게 신문에 나면 할머니 인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이거 가지고 조용히 사세요. 그리고 다시는 도윤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게 마지막 경고입니다. 말수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할머니가 선택하세요. 돈 받고 조용히 살 건지 아니면 모든 걸 잃을 건지. 남자들은 문을 나갔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타는 냄새였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연기가 복도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불이야. 말수는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집 현관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주인 가족들도 깨어나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별채 일부는 이미 불에 탔습니다. 소방관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방은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말순은 무너진 방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말수는 경찰에게 말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증거도 없는데 누가 믿어줄까요? 다음 날 아침 민경이 소식을 듣고 급히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민경은 말순을 발견하고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불이 났어요. 제 방이 모두 타버렸어요. 민경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이게...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 남자들이 찾아왔어요. 돈을 주며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불이 났어요. 민경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민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대로 둘 수 없어요. 말순은 민경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경 씨. 하지만 도윤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이에요. 민경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제가 회장님을 설득할게요. 민경은 즉시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1시간 뒤 도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탄 방을 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도윤은 말순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제 짐은 다 타버렸어요. 유전자 검사서 원본도. 도윤은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새로 받은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민경을 쳐다봤습니다. 민경 씨, 호텔 방 하나 예약해 주세요. 할머니께서 머무실 곳이 필요합니다. 민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말순을 차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말순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계약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머릿속은 온통 말순 생각뿐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경이 노크 소리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은 민경을 쳐다봤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 두 줄 읽어 내려가던 도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9%, 강도윤과 윤말수는 모자, 관계가 확실함. 도윤은 서류를 내려놓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정말로 도윤의 친어머니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민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눈을 뜨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정리가 안 되네요.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중얼거렸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30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살아왔다니. 민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재벌가 아들로 자랐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음식. 모든 걸 누렸죠. 그런데 제 친어머니는 평생 고된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게 공평합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민경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할머니께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둘은 호텔로 향했습니다. 말수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리자 말수는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과 민경이 서 있었습니다. 말수는 도윤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결과가. 도윤은 방 안으로 들어와 말순을 의자에 앉게 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되겠습니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5년 만에 모자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수는 도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지호야, 아니, 도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닙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민경은 조용히 방을 나가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줬습니다. 말순과 도윤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도윤이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제 입양 전 이름이 윤지호였다고 하셨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 법적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강도윤에서 윤지호로. 말수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럴 필요 없어. 넌 이미 강도윤으로 살아왔어. 그게 내 정체성이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 진짜 이름을 찾고 싶습니다. 윤지호. 어머니가 지어준 그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을 꼭 안았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법무팀을 불러 개명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장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개명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계약서, 주식, 재산이 강도윤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합니다. 절차가 아무리 복잡해도 상관없습니다. 법무팀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회사 서류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도윤은 30년 전 서류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지던 도윤은 낡은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입양 서류가 나왔습니다. 윤지호, 생년월일 1990년 3월 15일. 도윤은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도윤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입양 사유 생모의 자발적 포기. 도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자발적 포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는 분명히 아이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지에는 필기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말순, 금일 5천만 원 수령 후 자녀 양육권 포기 서명함. 강현철 입회.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현철. 큰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서류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곧장 현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현철은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철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도윤은 메모지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현철은 메모지를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디서 찾았어?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서류실에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설명해 주시죠. 제 어머니가 돈을 받고 저를 포기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현철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도윤아, 그건 오래전 일이야. 그 여자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우리가 강요한 게 아니라고. 도윤은 책상을 쾅 쳤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제 어머니는 아이를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현철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그 여자 말만 믿는 거야? 30년 동안 나타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불쌍한 척하는 거라고. 돈 냄새 맡고 온 거야. 도윤은 분노했습니다. 입 조심하십시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윤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내가 그 여자 편을 들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재벌가 후계자가 가사도우미 아들이라는 게 알려지면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는 무너질 거야. 도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현철은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내 고집대로 해봐.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야. 도윤은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말순을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말순은 창가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들어서자 말순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왔구나. 도윤은 말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습니다. 30년 전 돈을 받고 저를 포기하셨습니까? 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돈을 받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억지로 서류에 손도장을 찍게 했어. 나는 글을 몰랐거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찍었어. 도윤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매달 묘지에 가서 꽃을 놓으며 살았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도윤은 말순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그 묘지가 어디입니까?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말순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같이 가줄 수 있어?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당장 갑시다.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외곽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던 말순에게는 낯선 경험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올 수 있다니 꿈만 같구나. 묘지에 도착하자 말순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윤이 뒤를 따랐습니다. 언덕을 오르며 말순은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묘비 앞에 도착했습니다. 묘비에는 영면 두 글자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말순은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호야, 엄마 왔어. 오늘은 내 진짜 모습을 데리고 왔어. 도윤은 말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묘비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는 빈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사실은 이 묘비 뒤에 뭔가 숨겨둔 게 있어. 도윤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뭡니까? 말순은 묘비 뒤로 돌아가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작은 틈새에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방수 비닐에 쌓인 작은 봉투였습니다.
이걸 내가 봐야 할 것 같아. 도윤은 봉투를 받아 천천히 뜯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서류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먼저 펼쳤습니다. 30년 전 유전자 검사서 원본이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자는 또렷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8%, 강태수와 윤말순의 아들 윤지호. 도윤은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 강태수의 친필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 가문의 압력 앞에서 나는 무력했다. 하지만 넌 내 피를 이은 진짜 아들이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내 어머니 윤말수는 죄가 없다. 모든 건 우리 가문이 저지른 일이다. 용서해다오. 아버지 강태수.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순이 도윤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피해자였어. 그 집안의 압력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컸어. 태수 씨도 괴로워했을 거야. 도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바로잡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순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세상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묘지를 떠나 차에 올랐습니다. 도윤은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경 씨,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이번 주 안으로요. 민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이요? 무슨 내용으로요? 도윤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출생의 진실에 대해서입니다.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완성하겠다고. 며칠 뒤 회사에서는 긴급 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현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회장이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출생에 대해 밝히겠다고요.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내용을 밝힌다는 겁니까? 현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가사도우미의 아들이라는 걸 밝히려는 모양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회사 이미지의 치명타입니다. 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도윤 회장을 해임하고 제가 회장직을 맡겠습니다. 임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현철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막아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요. 기자회견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 대형 호텔 컨벤션홀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기자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대한그룹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언론은 들썩였습니다. 도윤은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민경이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5분 후 시작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말순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아, 정말 괜찮겠니? 아직 늦지 않았어. 그냥 조용히 살아도 돼.
도윤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당당하게 사셔야 합니다. 숨어 사는 건 끝났어요. 말순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말순과 함께 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회견장 문이 열리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도윤은 단상 위로 올라갔고 말순은 앞줄 좌석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그룹 회장 강도윤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제 출생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은 준비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는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멈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는 윤말순입니다. 30년 전 제 아버지 강태수 회장과 사이에서 저를 낳으셨습니다. 하지만 신분의 차이로 인해 어머니는 저를 빼앗겼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도윤은 유전자 검사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저와 윤말순 여사의 모자 관계를 99.999% 확률로 증명합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왜 30년 동안 이 사실이 숨겨졌습니까?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죽은 줄 알고 계셨습니다. 가문에서 거짓 정보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빈 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셨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의 어머니가 가사도우미였다는 게 사실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제 어머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받아야 할 일입니다. 회견장 뒤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현철이 들어왔습니다. 현철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잠깐, 이 회견은 무효입니다. 현철이 소리치자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현철에게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현철은 단상 옆으로 올라와 마이크를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돈을 노리고 나타난 겁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다시 잡으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모든 걸 증명합니다. 현철은 비웃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 그때 회견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경이 한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남자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경이 단상으로 올라와 도윤에게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이분은 검찰청 조사관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민경을 쳐다봤습니다. 민경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관 김상진입니다. 최근 대한그룹 관련 비리 조사 중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조사관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강현철 이사가 사설 탐정과 나눈 대화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관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견장에 현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윤말순이라는 여자를 협박해 입 다물게 만들어 필요하면 돈도 쓰고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써.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사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또한 30년 전 입양 서류 조작 정황도 발견했습니다.
윤말순 씨가 자발적으로 아이를 포기했다는 서류는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현철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사님, 정말 서류를 조작하셨습니까? 협박과 방화도 지시하신 겁니까? 현철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현철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조사관이 현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강현철 씨 협박, 문서 위조, 방화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경찰이 들어와 현철을 체포했습니다. 현철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도윤아, 이게 다 내 짓이지? 내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큰아버지. 큰아버지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신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현철은 끌려나갔습니다. 회견장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신분의 차이가 만든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진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강도윤에서 윤지호로. 이것은 제 어머니가 지어주신 제 진짜 이름입니다. 도윤은 단상에서 내려와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말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말순은 도윤을 일으켜 세우며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회사 경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윤은 말순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계속 회사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경영하겠습니다. 제 어머니가 보여주신 성실함과 끈기를 본받아서요. 회견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과 말순은 손을 맞잡고 회견장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릉 언덕의 작은 묘지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도윤은 말순과 함께 묘지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손에 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습니다. 언덕을 올라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도윤의 팔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윤아, 아니 지호야. 이제는 편하게 내 진짜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좋구나. 도윤은 어머니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숨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사람은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묘비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운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깨끗한 묘비였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말순, 사랑하는 아들 지호의 어머니. 30년의 눈물을 닦고 이제 당당히 서다. 말순은 묘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윤아, 아니 지호야, 이게 무슨. 도윤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곳은 슬픔의 장소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다시 태어나셨어요. 말순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구나. 두 사람은 국화를 내려놓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어머니는 30년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끝났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세상에 당당히 새겨졌습니다.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그늘 속에서 살았을 거야.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실 시간입니다. 말수는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쳐다봤습니다. 집이라니? 무슨 말이니?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위해 집을 마련했습니다. 서울 외곽 조용하고 햇볕 잘 드는 곳이에요. 이제 지하방이 아니라 당신만의 집에서 사세요. 말수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지호야,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 곁에만 있으면 돼. 도윤은 어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제 곁에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이제는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묘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묘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태수 씨, 보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못다한 일을 지호가 해냈어요. 도윤도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도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약속하겠습니다.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묘지를 떠났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말순이 물었습니다. 지호야, 회사는 어떻게 됐니? 큰아버지 일 때문에 힘들지 않았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회사가 더 좋아졌어요. 진실을 밝힌 뒤 직원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주가도 회복됐고요. 말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구나. 내가 너한테 짐이 될까봐 걱정했어.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짐이 아닙니다. 제 힘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끈기와 성실함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은 멀었지만 즐거웠습니다. 차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내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어. 가사도우미의 아들이 재벌 회장이 되고 그것도 당당하게 세상에 밝혀지다니.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꾼 겁니다. 어머니와 제가 함께요. 말수는 도윤을 쳐다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자랑스럽다, 아들아. 정말 자랑스러워. 서울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말순의 새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원에는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말순이 좋아하는 하얀 국화도 있었습니다. 말순은 정원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도윤은 집 안으로 어머니를 안내했습니다. 집은 아담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거실에는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창문으로는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집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호야,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도윤은 어머니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이제 어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말순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도윤은 한 숟가락 떠먹고 감탄했습니다. 역시 어머니 음식이 최고예요. 말순은 웃으며 도윤의 그릇에 반찬을 더 놓아주었습니다. 많이 먹어. 요즘 많이 바빴을 텐데 제대로 못 먹었을 거야. 식사를 마친 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방송 인터뷰가 있습니다.
함께 나가주시겠어요? 말수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방송? 나를 왜?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분 차별의 부당함,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의 사랑을요. 말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원한다면 하마.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해가 지고 저녁 노을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왔습니다. 붉은 빛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세상에 숨을 필요 없어요.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이름을 지켜드릴게요. 평생 그렇게 할게요.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도윤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정말 고마워.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정원의 국화 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얀 꽃잎이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따뜻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재벌가의 피로 뒤덮인 진실은 결국 한 장의 종이로 밝혀졌고, 그 종이는 이제 용서와 회복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말순과 도윤, 어머니와 아들은 30년 만에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